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2023-2024 시즌 프리미어리그 4라운드 번리와의 경기에서 기록한 해트트릭에 대한 현지의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호스퍼의 팬들, 프리미어리그 팬들, 한국 축구 팬들 모두가 이 손흥민 선수의 돌아온 결정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해트트릭을 당한 피해자라고 할 수 있겠죠. 안방 터프무어에서 참패를 당한 번리 구단까지도 공식 유튜브 채널에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하이라이트처럼 올리면서 또 존경심, 존중심을 표하고 있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번리가 대체 왜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을 이렇게 집중 조명했고 또 그에 대한 번리 팬들의 반응, 번리 유튜브 채널의 반응, 해외 팬들의 반응은 어떤지, 그리고 최근에 이어져 온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현지 전문가들의 반응과 토트넘 허스퍼의 최신 상황까지 총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번리 풋볼 클럽의 공식 유튜브 채널인데요. 구독자가 14만 4천으로 조금 작은 편이죠. 프리미어리그 경력이 긴 팀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 지난 10년 사이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활동을 해온 팀이고, 특히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잉글랜드 챔피언십에서 뱅상 콩파니 감독과 함께 매력적인 축구를 보여주면서 또 승격을 했기 때문에 꽤 많은 팬층이 좀 생기고 있는 팀임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실제로 각종 그 유튜브 채널의 영상 조회수도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에요. 가장 최근 올라온 영상들을 보면 일단 가장 최신 영상이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세리머니를 하고 있는 토트넘과 번리와의 경기 피치캠, 약간 언컷 버전, 그러니까 생생한 현장 캠을 올린 것인데 이게 바로 최신 업데이트 된 것이고요. 경기 하이라이트를 흥미롭게도 번리 유튜브 채널인데 손흥민 선수의 찰칵 세리머니 하는 모습을 딱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상 조회수가 무려 188만 회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진 번리 여자팀 경기의 하이라이트는 700여 회로 1000회도 되지 않고요. 그에 앞서서 또 번리가 행크로부터 영입한 선수죠. 트레소 선수의 인터뷰는 1900회, 2000회가 채 되지 않아요. 보통 이 번리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영상 조회수가 이렇게 좀 낮은 편입니다. 이 경기의 1차 하이라이트가 82,000 조회수를 기록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을 중심으로 구성한 골장면 하이라이트가 188만 회를 기록한 거예요. 경기 후에 콩파니 감독의 인터뷰조차도 29,000회에 불과했는데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영상이 그야말로 번리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있어서는 역대급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록은 사실 토트넘 호스퍼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보다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토트넘 호스퍼가 경기 끝나고 나서 공개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은 200만에 가까이 꽤 많은 조회수를 기록하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현지 해설 버전 2분 하이라이트도 이제 토트넘 호스퍼가 올렸던 하이라이트가 189만 회인데 번리 유튜브 채널의 조회수와 비슷비슷하게 나온 거예요. 엄청난 그 차이인데요. 확장 버전 토트넘 호스퍼의 이제 하이라이트 영상도 90만 회 정도가 되니까 번리가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 해트트릭 효과를 제대로 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조회수가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이 말씀드린 대로 번리 구단 유튜브 채널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입니다. 188만 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까지 번리 유튜브 채널의 최고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은 리버풀을 상대로 거뒀던 깜짝 1대0 승리, 2년 전에 기록했던 승리의 하이라이트였는데 그게 152만 회였어요. 그걸 넘어설 정도의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 4개월 전 번리가 프리미어리그 승격을 확정했던 미들즈브로와의 경기 2대1로 이겼을 때도 122만 회였고, 맨시티의 3대0으로 졌던 경기 109만 회, 바로 3주 전에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복귀에서 개막전 경기 하이라이트였죠. 그리고 3년 전 맨유의 2대0으로 이겼던 경기 99만 회, 그리고 2년 전 맨유의 0대1로 아쉽게 졌던 경기 88만 회였습니다. 이렇게 번리가 구단 역사상 가장 의미 있는 명승부들보다도 손흥민 선수에게 해트트릭을 허용하면서 패했던 이 토트넘과의 이번 경기의 조회수가 굉장히 높았는데, 아마도 이것은 번리 팬들이 막 몰렸다라기보단 전 세계 팬들이 손흥민 선수의 해트트릭 하이라이트를 경기 끝나고 빨리 보고 싶어서 찾아왔는데, 토트넘 구단 채널보다도 빠르게 잘 편집해서 특히 손흥민 선수를 전면으로 내세워서 홍보를 하면서, 번리는 비록 경기는 홈에서 패배했지만 이 유튜브 조회수 수익을 상당히 누렸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경기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헤트트릭을 했던 장면들, 이 기가 막혔던 칩샷을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가 넣은 3골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면서 디테일하게, 보통은 본인들의 구단 채널에서는 우리 선수가 넣은 골은 여러 차례 보여주고 길게 보여주지만 상대팀의 득점 장면은 짧게 보여주거나 그냥 빠르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번리는 그러지 않고 썸네일의 주인공으로 손흥민 선수를 해놓은 그대로 손흥민 선수의 헤트트릭 장면을 굉장히 생생하게, 다양하게, 길게 보여주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댓글 반응은 어떨 것이냐? 번리 팬들이 사실은 두 번째 손흥민 선수의 골을 허용하고 꽤 많이 떠나기도 했었잖아요. 분노하지 않았을까, 뭐 하는 것이냐, 난리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번리 팬들도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대단하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남겼고, 3번의 슈팅으로 3골을 만든 3번의 유효 슈팅이었죠. 마스터 클래스라는 이 댓글이 가장 많은 추천들을 받고 있고요. 손흥민은 대단한 선수, 어메이징한 선수다라는 반응도
영상도 많은 좋아요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커버로 쓴 번니에게 엄지척을 주고 싶다, 대단한 존중심을 보여줬고 또 축하를 보내준 것 같다라는 팬의 반응이 1600여 회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긴 하다, absolutely weird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어찌됐거나 엄청 많이 봤으니까 효과를 낸 거 아니냐 뭐 이런 반응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좀 장난스럽거나 재미있거나 긍정적인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첫 번째 손흥민 선수의 10샷에 대해서는 퓨어 블리스라는 정말 이제 대단한 뭐 정말 기술을 보여줬다, 눈부신 기술이었다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정말 이게 거의 흔치 않은 일이에요. 저도 이제 이렇게 언급을 드리는 게,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상대팀에서 강조하는 영상을 올린 것은 처음 보거든요. 심지어 번리조차도 손흥민 선수를 존경하고 있다라는 댓글도 올라와 있을 정도로 이것은 분명히 존경의 의미일 것이다. 단지 뭐 사실은 이게 유튜브 조회수 수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구단 운영이라든지 뭐 번리가 아무리 조금 프리미어리그 내에선 작은 팀이라고 해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중계권 수익을 또 벌어들이는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푼돈 때문에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손흥민 선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팬도 유입을 채널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가 그만큼 대단했고 경이로웠고 조금 찬사를 우리도 보내고 싶다라는 좀 의미를 담지 않았느냐. 게다가 많은 지금 해외 축구 팬들이, 전 세계 팬들이 번리 채널에 모여서 축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고 또 재미있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뭐 이라크 축구 팬도 이렇게 글을 남겼어요. 토트넘에게 축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해트트릭을 한 손흥민 선수에게도 내가 이라크에서 축하를 보내고 싶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셀레브레이션을 썸네일로 만들어줘서 고맙다라는 토트넘의 팬들 반응도 있었거든요. 번리와 토트넘의 관계가 오히려 이를 통해서 좀 더 우호적으로 가는 게 아니냐 싶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토트넘의 플레이를 보는 게 정말 뭐 굉장히 기뻤다라는 이제 존 쿠퍼의 이 댓글도 있었어요. 이분이 조금 유명 인사 같은데, 유연한 뭐 물 흐르는 듯한 축구였다, 마스터 클래스를 보여줬다라고 했고, 그에 대해 동의한다, 뭐 좋은 평가 고맙다, 존중한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 즉 축구를 통해 긍정적인 담론, 우리 팀이 아니라 우리 팀이 졌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 자체에 대한,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보여줬던 해트트릭 기술에 대한 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흥미로웠는데, 이러고 나서 만약에 팬들의 반응이 안 좋다거나 이게 조금 아니다 싶었으면은 추가로 그런 일들을 안 했겠죠.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번리가 영상을 하나 더 올렸습니다. 클라레츠가 번리의 애칭인데, 클라레츠 언컷이라고 원래 이제 피치에서 직접 현장 직캠처럼 찍은 중계화면 방송이 아니라 구단 자체 카메라로 이제 현장을 담은 이런 영상들이 더 인기가 많거든요. 중계 중에 볼 수 없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중심에서도 역시 손흥민 선수를 메인에 딱 하니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가 번리 경기장에 입장하는 순간, 와서 웜업하는 순간, 그리고 득점을 했을 때 골 셀리브레이션을 했을 때의 뒷모습과 비하인드 씬까지 모두 보여줬고, 또 그 이후에 사르 선수와의 장난을 치는 모습이라든지 여러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거 토트넘 유튜브 채널이야, 번리 유튜브 채널이야 헷갈릴 정도로 정말 디테일한 장면들까지 소개를 하면서, 요 영상은 아직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마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여러분들도 직접 번리 유튜브 채널을 방문하셔서 디테일한 장면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넣으면서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토트넘 원정 팬들 앞에 가서 기뻐했거든요. 여기서 나이스 원 소니라는 또 손흥민 선수를 응원하는 대형 플래카드를 갖고 온 토트넘의 영국 현지 팬들 모습까지 볼 수가 있었어요. 정말 다양한 각도에서 손흥민 선수가 번리와의 경기 해트트릭을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번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볼 수 있었다는 것. 사실 토트넘 유튜브 채널에서는 홈 경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디테일한 뒷장면들을 많이 보여주곤 하는데, 물론 이번에도 토트넘 채널에서도 여러 가지 뒷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피치캠은 역시 번리 홈 경기장이니까 번리 홈구단에서 더 잘 만들었거든요. 그 부분들 굉장히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다른 팀에게서도 사랑을 받느냐. 사실 프리미어리그 공식 방송 프로덕션에서 제작했던 후토크 분석에서도 오원 하그리브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손흥민 선수는 모두가 사랑하는 선수고 모두가 그가 잘 되길 바란다. 그는 마치 태양과 같은 선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의 골로 인해 패배한 번리조차도 축하를 보내고 이렇게 조명을 해줄 정도로 조금 어떻게 보면 인성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선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게 현장 직캠의 한 장면인데, 손흥민 선수가 이제 칩샷으로 동점골을 넣고 셀레브레이션을 할 때 가장 앞줄이죠. 1열 정말 구하기 어려운 이 자리를 구매한 번리 팬 가족의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한 소녀 팬이 손흥민 선수 특유의 찰칵 셀레브레이션을 함께 또 따라하면서 웃는 모습. 번리가 동점골을 흥했고 결국에는 이제 지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축구 경기 자체를 즐겼고, 손흥민 선수는 별도로 물론 우리 팀을 지게 한 것은 아쉬운 마음이 들겠지만 조금 응원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고, 그 아버지 같은데 옆에서 손흥민 선수의 모습을 촬영하는 모습을 봤을 때 번리 팬들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거예요. 번리는 사실 손흥민 선수한테 정말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있는 팀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커리어 통산 가장 많은 골을 넣은 팀이 사우스햄튼입니다. 한 경기 4골을 몰아쳤고, 이 사우스햄튼과의 2020년 경기가 손흥민 선수의 프리미어리그 첫 해트트릭이 나온 경기이기도 했거든요. 사우스햄튼전 17전 12득점 7도움, 정말 엄청나게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렸고요. 레스터시티를 상대로는 16경기 10득점 5도움 15
6개의 공격 포인트인데 공교롭게도 사우샘튼과 레스터시티가 올 시즌에 다 2부 리그로 강등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 양봉업자라고 불렸던 손흥민 선수잖아요.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함부르크 시절, 레버쿠젠 시절, 토트넘 시절에 모두 맹활약을 하면서 역대 9골을 넣었고 그 다음으로 웨스트햄전 8골, 맨시티전, 크리스탈 팰리스전 7골이고 이번에 번리와의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하면서 번리전도 통산 6골을 넣게 됐고 3개의 도움을 합치면 9개의 공격 포인트니까 이제 다음 번리와의 경기에서 하나의 공격 포인트만 더 올리면 2자릿수 공격 포인트를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리와의 경기 손흥민 선수한테 뜻깊은 이유는 2019년 12월이었죠. 자기 진영에서부터 70여 미터 단독 드리블 돌파로 골을 넣어서 피파 푸스카스상을 수상했던 그 엄청난 골의 기억도 번리를 상대로 했고 그 뒤에 번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만 만나면 굉장히 좀 막으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음에도 뭐 손흥민 선수가 헤더 슈팅으로도 골을 넣고 이번에 헤트트릭도 했고 다양한 뭐 플레이도 또 번리를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번리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정말 기억에 남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이 이번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 헤트트릭은 프리미어리그 4시즌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한 것인데요. 4시즌 연속으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손흥민 선수 이전에 4명밖에 없었어요. 로비 파울러, 앨런 시어러, 티에리 앙리 그리고 해리 케인이 있었는데요. 지금 해리 케인 선수는 프리미어리그를 떠났죠. 토트넘을 떠나면서 다시 또 프리미어리그에 올 가능성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선수들은 모두 은퇴를 한 선수들이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다음 시즌에도 헤트트릭을 기록한다면 프리미어리그 사상 최초로 5시즌 연속 헤트트릭을 기록한 선수가 됩니다. 이 역시 엄청난 기록인데요. 아시다시피 손흥민 선수가 106골을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득점 30위에 올라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들은 계속해서 올라갈 것입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 살아있는 전설이고 이번 번리전 헤트트릭이 그 전설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알린 그런 경기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뭐 모든 베스트 11, 주간 베스트 11을 올킬했다는 영상을 소개해드렸는데 세계적인 통계 매체, 뭐 실시간 경기 정보 매체인 라이브 스코어가 맨체스터 시티와 에버튼에서 활약했던 잉글랜드 대표 수비수 출신 존레온 레스콧과 함께 주간 베스트 11을 올 시즌에 선정하고 있더라고요. 손흥민 선수도 당연히 이름을 올렸는데 여기서 멋진 평가가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의 번리전 헤트트릭은 해리 케인이 없어도 토트넘에는 여전히 월드 클래스 피니셔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수상한 게 그리 오랜 일이 아니다. 그는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던 경기에서도 그 기회를 낭비하지 않고 동료들을 위한 득점 찬스를 만들어냈었다. 즉 손흥민 선수가 다시 한번 득점왕을 차지했던 그때의 득점력을 회복을 했고 득점력이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을 때도 사실 부진했던 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앞으로의 손흥민 선수를 좀 기대하는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토트넘 허스퍼가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함께 인상적인 플레이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그 더 기대가 된다. 나중에는 이 득점에 대한 부분들 지금까지 정말 11골을 넣은 게 프리미어리그 득점 2위에 해당하는 맨시티와 같은 수치 득점을 올리고 있는 파격적인 득점력인데요. 이게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토트넘은 경기 내내 많은 위협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수비만 강화한다면 수비만 좀 더 좋아진다면 훌륭한 시즌을 보낼 것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어요. 수비조 사실은 이제 판더펜이 오면서 훨씬 안정된 모습인데요. 토트넘이 정리할 선수들도 정리를 했습니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이 대부분 닫힌 이후 튀르키예는 이제 열려 있었는데 다빈손 산체스가 결국에는 보너스 포함 1000만에서 1500만 유로 조건으로 갈라타사라이로 이적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계약을 맺게 됐고요. 탕기 은돈벨레 선수는 임대로 떠났는데 활약에 따라서 내년 여름에 1500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는 옵션이 삽입이 돼서 좋은 활약을 펼친다면 완전히 토트넘과 결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이를 통해서 토트넘이 이제 임금도 조금 세이브를 했고 이적 자금을 또 확보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추가적인 선수 보강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산체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시즌에도 좋은 모습 보이기도 했었고 손흥민 선수와도 좀 별도로 친한 모습을 보였고 이 헤트트릭 때 손흥민 선수를 안아주면서 또 세레머니를 함께 하기도 했었는데 그것이 토트넘과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이제 9월 A매치 일정이 이어지고요. A매치 이후 토트넘은 다시 한번 캡틴 손흥민과 함께 연승 행진, 득점 행진에 도전합니다. 9월 16일 토요일 밤 11시에 있을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프리미어리그 5라운드 홈 경기 그리고 이어질 9월 24일 밤 10시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10월 1일 리버풀과의 빅매치까지 한준TV에서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의 신명나는 축구의 모든 이야기 아주 작은 것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모두 총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서 새롭게 올라오는 소식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